그래서 첫 번째부터 남겨주신 질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5월의 바다님이 건강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체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마음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하는 걸 종종 듣는데요. 너무 아프고 그럴 때 진통제를 자주 찾게 되는데 이게 저는 제 마음을 무시하는 행동 같아서 죄책감이 드는 거 있죠. 진통제로 눌러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괴롭더라고요. 정민님은 아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양제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자연에서 영양소를 얻어서 그걸 소화시켜내는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것이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지고 왠지 몸에도 마음에도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제가 또 코로나 걸리고 나서 체력이 급격히 안 좋아져 지금까지도 힘들다 보니 이럴 땐 또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신체 건강과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할지 마음은 신체로 어떤 신호들을 보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플 때 통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으셔서 그것부터 답변을 해드리면 저는 진통제는 전혀 먹지 않아요. 전혀 먹지 않고 거의 먹지 않고 자라기도 했고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통증이 느껴지면 이게 뭐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뭐다를 떠나서 내가 두통이 있는데 내 마음이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거지? 바로바로 모를 수 있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 근육이 다져지잖아요. 저도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마음 근육들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지간한 일에 힘들다라는 생각 자체도 안 들고 감정 트리거도 거의 없고 그런 거잖아요. 신체 통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라는 과정에서 만성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편두통이 심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맨날 아팠거든요. 가끔 통증이 심하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갑자기 확 이렇게 펑 하는 통증이 생기면 악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사실 두통이 없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라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제 생리통 또 지금은 사실 전혀 없는데 예전에는 떼굴떼굴 굴렀죠. 최소 이틀 정도는. 근데 그때도 진통제를 거의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통증을 해소해주고 통증의 원인을 없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화학물질이 자연스럽지 않게 몸에 들어온다는 게 그냥 싫었어요. 마음이 불편했고.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제가 두통 완화 명상 이런 것들 올리곤 했잖아요. 그게 사실 제가 아플 때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내가 호흡으로 내보내면 사라지진 않아도 지금 당장 좀 좋아지겠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화학물질을 내 몸에 넣어서 통증이 있는데 그걸 못 느끼게 막아버리는 것보다는 이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리긴 했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연습을 했다 보니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네. 탁기를 내보내는 명상을 좀 더 길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지 통증 없애야 돼. 통증이 있으니까 너무 싫어. 통증은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통제를 먹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저는 먹지는 않고 저는 항상 제 호흡을 통해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에서 당장 벗어나야만 한다는 그 집착인 것 같아요. 어떤 통증이든. 이게 복통이다. 복통이 생긴 이유가 있겠죠. 마음의 이유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뭔가 잘못 먹었을 거예요. 내 몸이 싫어하는 무언가를. 뭘 먹었지? 기록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다음에도 또 복통이 있어요. 오늘 뭘 먹었지? 기록을 해봐요. 여러 번 해보다 보면 겹치는 식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 안 맞나 보다라고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통도 마찬가지. 어떤 물리적인 틀어짐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잠을 그냥 어떻게 잘못 자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로 막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이제 상기증이 와서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뇌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병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잘한 문제들은 병원에서는 못 고쳐주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부하고 나를 잘 관찰하고 그러면서 뿌리를 찾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가졌던 질병들이 지금은 다 사라진 거고.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영양제에서 그 거부감이 있다. 자연에서 영양소를 얻어서 소화시켜내는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거라 자연스럽지 않다 느껴진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이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재배되고 있어요. 유기농 식재료를 드셔도요, 직접 키워서 드시는 거랑 전혀 달라요, 키워지는 방식이. 이미 자연스러운 식재료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은 수십 년 전에 식재료들이 가진 만큼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든지 상업화가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가든에서 자라는 거 보면서 그 행복한 마음 가지고 돌봐줘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 돌봐주면서 키워 먹는 식재료랑, 이걸 재배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걸 빨리 팔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진 식재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기농 야채를 사 먹어도요, 농약이랑 비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유기농 농약, 유기농 비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가가 된 수준의 비료랑 농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식재료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아무 종합 비타민을 사서 먹냐? 그건 아니고, 저는 주기적으로 계속 피 검사도 하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 있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인 88%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하얗고 싶어서 막 햇빛 피해 다니고, 이것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암의 원인이 되죠. 우리가 햇빛 받다가 피부암에 걸릴 확률보다 비타민 D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저는 평소에도 태닝도 열심히 하고 햇빛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쬐고 하는데, 그 1, 2년 주기로 비타민 D 검사도 해요. 떨어지면 보충하고, 그리고 뭐 비타민 12 같은 경우도, 채식하는 분들이 결핍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육식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검사를 하면 결핍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모발 미네랄 검사 같은 거 하면 내 몸에 뭐가, 어떤 중금속이 너무 많은가, 어떤 미네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 나오니까 또 그런 미네랄들도 당연히 보충을 해주면 좋고. 이걸 우리가 막 맨날 막 오늘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한가, 오늘 내 몸에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강박이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내가 부족해진 게 있다면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사실. 저도 되게 오랜 시간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체 건강과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적으셨는데,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은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차리는 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랜 시간 관찰해서 스스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관찰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항상 이제 성찰하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인터넷에서 보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게 되죠. 이렇게 뭔가 스크롤해서 보고 이런 시간 자체가 없어지니까. 네,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밸런스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의 밸런스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삶에서 어떤 요소들의 밸런스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마음과 신체는 밸런스를 맞춘다기보다 둘 다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몸도 관리하고 마음도 관리하고. 근데 몸만 관리하시다 보면 마음이 관리가 안 되면 몸 관리가 안 되는구나 느끼실 거고요. 마음만 관리하셔도요, 몸 관리를 안 하시면 마음 관리가 안 된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쪽에 치우쳐보고 저쪽에 치우쳐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얘네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게 되고, 표현이 관리라고 하면 좀 딱딱해 보이는데 이게 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이 소중하다는 것도 막 내가 짱이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귀하게 대해야겠다. 내 이 한 삶을 살면서 내 몸과 마음, 요거 하나 내가 책임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같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신체로 어떤 신호를 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요거는 항상 알아차리면서 내가 어떨 때 어떤 감정 트리거가 있고 어떤 감정 트리거가 있을 때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자존심이 상할 때 명치가 욱 하고 뭔가 쥐어짜는 것 같다든지 마음에 부담이 크고 책임감 느껴질 때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해 굽어서 요쪽 승모근 쪽이 막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찰을 많이 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에 대해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